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4년 1회 기출문제풀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에서는 어떠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 새롭게 나온 문제들이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이제 첫 번째 과목인 소방 원론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한론 1211의 분자식으로 옳은 것은? 자, 한론 소화약제의 분자식을 물어보았습니다. 한론 소화약제 같은 경우는 분자식이 이제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규칙만 잘 알고 있으면 분자식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한론 소화약제에서 이러한 원소들을 써주시는 거예요. C, F, Cl, Br 이렇게 순서대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론 1211이니까 여기 있는 숫자를 아래 첨자의 순서대로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1, 2, 11. 자, 그리고 여기서 숫자 1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C, F2, Cl, Br.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이제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순서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C, F2, Cl, Br이 전부 다 들어가 있으면 이제 같은 분자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보시면 4번에 여기 있죠. C, F2, Cl, Br 이렇게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한론 1211의 분자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번. 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서 제외되는 것은? 그러니까 보기 중에서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구조부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총 6가지로 나눠져 있죠? 6가지. 자, 첫 번째로 내력벽. 자, 내력벽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보가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지붕틀. 그 다음 네 번째 바닥.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주계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둥. 자, 이렇게 해서 이 6가지가 바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있죠. 바로 작은 보. 자, 보는 되는데 작은 보는 제외입니다. 작은 보는 제외고요. 그다음에 지붕틀은 되는데 차양은 제외죠. 차양. 네, 차양 제외고요. 그다음 바닥은 되는데 최하층 바닥. 최하층, 가장 아래쪽에 있는 바닥이죠. 최하층 바닥은 또 제외예요. 네, 그 다음 주 계단은 해당이 되지만 5개 계단은 또 제외고요. 5개 계단. 그 다음 기둥은 되는데 사익 기둥은 또 제외가 됩니다.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보시게 되면 자, 1번에 차양. 여기 차양이 있죠? 그래서 차양 같은 경우는 주요 구조부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다음 문제 3번. 열전달의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은 복사체에서 발산되는 복사열이 복사체의 절대 온도의 몇 승에 비례한다는 것인가? 자, 복사 에너지가 절대 온도의 몇 승, 몇 제곱에 비례하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복사 에너지를 이제 Q라고 놓을게요. 복사 에너지 Q는 스테판 볼츠만 상수 곱하기 절대 온도의 4제곱인 거죠. 그래서 이 복사 에너지는 절대 온도 T의 4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4제곱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다음 문제 4번. 다음 중 전기 화재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우리 화재를 분류할 때 소방에서 총 4가지 화재로 분류하고 있죠. A급부터 D급까지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전기 화재에 해당하는 것이 자, 몇 급 화재인지를 물어본 거죠. 몇 급 화재인지. 자,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A급 화재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일반 화재라고 하죠. 일반 화재. 자, 그 다음 B급 화재를 유류 화재, 유류 및 가스 화재라고 합니다. 가스 화재, 유류 및 가스 화재. 그 다음에 이 C급 화재가 바로 이게 이제 전기 화재죠. 전기. 이것이 전기 화재. 그 다음에 이제 D급 화재가 금속 화재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소방에서는. 네, 이렇게 해서 전기 화재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전기 화재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C급 화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 A급 화재의 가연물질과 관계가 없는 것은, 자, A급 화재. 자, 이게 어떤 화재라고 했죠? A급 화재는 바로 일반 화재라고 했죠. 일반 화재. 자, 그럼 일반 화재의 가연물질과 관계가 없는 것. 자, 섬유, 목재, 종이, 유류. 자, 보기 중에서 일반 화재, A급 화재와 관련이 없는 가연물질은 바로 유류가 되겠죠. 유류. 기름 같은 거. 유류. 그래서 이 유류 화재 같은 경우는 B급 화재와 관련이 있는 가연물질이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자, 경유 화재 시 주수에 의한 소화가 부적당한 이유는? 자, 경유 화재 뿐만이 아니라 유류 화재 시에 물을 주수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자,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 기름 같은 경우는 물보다 비중이 작기 때문에 이게 물과 기름이 같이 섞이면 어떻게 돼요? 기름이 물 위에 떠다니겠죠? 그러면 화재면이 확대되어서 위험을 더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유류 화재 시에는 물을 주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는 이제 경유 화재라고 했는데 이 경유의 비중이 대략 한 0.82에서 0.87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비중이 1이니까 물보다 비중이 작죠. 그래서 여기 있죠. 물보다 비중이 가벼워서 물 위에 떠서 화재 확대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래서 이게 경유 화재 시 주수에 의한 소화가 부적당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가연성 물질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틀린 것은? 가연성 물질입니다. 연소가 가능한 물질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 자, 1번. 열 전도율이 작아야 한다. 맞는 거죠. 자, 열 전도율이 작다는 것은 그만큼 열을 많이 전달을 못하는 거죠. 그만큼 내가 품고 있는 거예요. 가연물이 열을 그만큼 많이 품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가연물질이 되기 위한 조건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연소가 더 잘 되기 위한 조건이 맞는 거예요. 2번, 공기와 접촉 면적이 커야 한다. 그렇죠. 공기와 접촉 면적이 커야 연소가 더 잘 이루어지겠죠. 가연물질이 되기 위한 조건이 맞아요. 3번, 산소와 친화력이 커야 한다. 그렇죠. 산소와 만나서 반응력이 좋아야 되는 거죠. 친화력이 좋아야 된다. 맞고요. 4번, 활성화 에너지가 커야 한다.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야 되는 거죠.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야 가연 물질이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공급해야 하는 최소 에너지인데 그 최소 에너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다고요? 가연 물질이 되기 좋은 거죠. 연소되기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가연 물질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틀린 것은 4번의 활성화 에너지가 큰 게 아니라 오히려 작아야 된다는 거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어떤 기체의 확산 속도가 산소보다 4배 빠르다면 이 기체는 무엇으로 예상할 수 있는가? 자, 보세요. 자, 기체의 확산 속도. 자, 이건 어떤 걸로 보냐? 확산 속도는 바로 그레이엄의 확산 속도 법칙을 이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자, VA분의 VB. VA분의 VB는 자, 바로 분자량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분자량. 여기는 MB, 여기가 MA죠. 이렇게 크로스로 넣으시면 돼요. A라는 기체, 여기 분자로 들어갑니다. B라는 기체의 속도는 분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크로스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기준이 뭐냐? 산소보다 4배가 빠르다라고 했죠? 산소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VA가 뭐겠어요? 이것이 산소. 산소의 확산 속도고요. 그럼 VB가 이제 아직 모르는, 이제 4배 빠르다고 했으니까 아직 모르는 어떤 기체인지는 몰라요. 어떤 기체의 확산 속도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산소의 분자량 우리 알 수 있죠? 산소의 분자량. 자, 산소 같은 경우는 화학식이 O2. O2죠? 근데 산소는 원자량이 16이에요. 16인데 2개 있으니까 얼마예요? 32가 되는 거예요, 32. 분자량이.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기체의 확산 속도가 산소의 확산 속도보다 몇 배가 빠르다고요? 4배가 빠르대요, 4배. 그러니까 여기 이 값이, 자, 이 값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이게 4배죠, 4배. 이 값이 4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루트, 잘 보세요. 루트 얼마가 있는데 이 값이 4배다. 그러면 얼마가 돼야 돼요, 여기 안에는? 이 안에 있는 값은 16이 돼야죠? 루트 16이 4니까. 그러려면은 이게 MB분의 MA가 16이 되려면 이 MB는 얼마가 돼야 돼요? MB는 2가 돼야죠. 그래야 이제 32를 2 나눠서 16이 나오는 거니까. 즉, 이 어떤 기체의 분자량이 얼마란 얘기예요? 분자량이 바로 2라는 얘기입니다. 2. 분자량이 2라는 얘기예요. 2. 자, 그러면 자, 질소. 자, 하나씩 한번 구해볼게요. 어차피 우리 분자량 알아야 되니까. 자, 질소는 N2죠. 분자식이. N2. 자, 근데 N은 원자량이 얼마냐?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13이다, 14. 그래서 이건 14 곱하기 자, 2가 돼서 28입니다. 그럼 질소는 아니죠. 다음 2번. 2번은 수소. 자, 수소는 H2죠. 수소가. 화학식이 H2입니다. 근데 수소 같은 경우는 원자량이 1이죠. 1. 1이니까 1 곱하기 2를 해주면 2네요. 어때요? 분자량 2. 맞죠? 그래서 이 어떤 기체라고 하는 것은 수소가 되는 겁니다. 수소. 자, 그러면 나머지 기체들도 한번 분자량 구해보도록 할게요.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분자식이 NH3입니다. NH3. 그러면 질소는 14. 수소는 1이죠. 1 곱하기 여기 3개니까 3을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17이 되겠네요. 분자량 17. 자, 그 다음 4번에 이산화탄소. 자, 이산화탄소는 CO2죠. 분자식이 CO2예요. 자, 탄소는 12고요. 원자량이 12. 산소는 16. 2개 있으니까 곱하기 2. 그러면 44가 되겠네요. 그래서 분자량이 2인 기체는 바로 수소가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의 수소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9번. 자, 변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할 수 없는 소화약제는. 자, 일단 변전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기적인 느낌이 강하죠. 전기 시설들. 전기 시설이 있는 곳은 바로 가스계 소화 설비가 가장 적합하죠. 가스계 소화 설비. 그래서 가스계 소화 설비라고 하는 것은 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뭐 그다음에 할론 소화 설비, 뭐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가스계 소화 설비죠. 그래서 변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없는 것. 자, 마른 모래, 이산화탄소, 미분무, 할론. 자, 이 중에서 바로 마른 모래죠. 마른 모래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가스계 소화 설비 맞고요. 할론도 가스계 소화 설비. 그리고 이제 미분무는 뭐냐? 자, 미분무가 안개 형태, 무상으로 물을 분사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물을 적상이나 봉상으로 주사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전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분무 상태는 가능한 겁니다. 미분무는. 아시겠죠? 미분무는. 그래서 변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없는 소화약제는 마른 모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다음 10번. 자, 다음의 소화약제에 따른 대표적인 소화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소화효과입니다. 주된 소화효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자, 포소화약제. 포소화약제는 뭐다? 질식 효과다.
그래서 이 포 같은 경우는 이제 물과 이제 그 포 원액을 섞는 거죠. 근데 거의 이거는 거의 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포소화약제 같은 경우는 이게 거품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질식 효과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거품이니까. 다음 2번. 물 소화약제는 냉각 효과다. 그렇죠. 이제 물은 이것은 물의 증발 자멸을 이용해서 열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바로 물은 냉각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주된 소화 효과가 냉각 효과인 겁니다. 그다음 할론 소화약제는 억제 효과다. 예, 할론 소화약제 같은 경우는 연쇄 반응을 억제해서 소화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론 소화약제의 주된 소화 효과는 억제 효과 또는 부촉매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4번. 이산화탄소는 부촉매 효과다? 아니죠. 이제 부촉매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론 소화약제의 주된 소화 효과고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주된 소화 효과가 바로 질식 효과죠. 질식 효과. 그래서 4번 이산화탄소는 부촉매 효과가 아닌 질식 효과가 대표적인 소화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11번. 자, 감광계수에 따른 가시거리 및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감광계수입니다. 감광계수. 그러니까 감광이라고 하는 거는 빛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빛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연기의 농도가 짙다는 거죠. 그 연기의 농도가 짙다는 거는 앞이 잘 보이지 않겠죠. 가시거리가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감광계수가 어떻다? 감광계수가 더 클수록 가시거리는 어떻다? 더 짧아지겠죠. 그렇죠? 자, 빛이 감소하는 거니까. 자, 1번. 감광계수 0.1은 연기 감지기가 작동할 정도의 연기 농도이고 가시거리는 20에서 30m이다. 이것은 맞는 겁니다. 그래서 감광계수가 0.1일 때 그때는 이제 연기 감지기가 작동할 정도의 연기 농도이고 가시거리는 20에서 30m 정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1번 맞고요. 자, 2번. 자, 감광계수 0.5. 자, 0.5는 거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농도이고 가시거리는 1에서 2m다? 틀렸죠. 일단 감광계수가 0.5면 가시거리가 몇 미터냐면 한 3m 정도까지 보여요. 3m. 그리고 0.5일 경우에는 어두운 것을 느낄 정도. 어두운 것을 느낄 정도의 그때의 농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감광계수 10은 화재 최성기 때의 연기 농도를 나타낸다. 최성기. 화재가 가장 클 때. 그죠? 최성기일 때. 그때의 연기 농도를 나타낸다. 그렇죠? 맞는 거죠. 4번. 감광계수 30은 출화실에서 연기가 분출할 때의 농도이다. 30이면 어때요? 감광계수가 30이면 연기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출화실에서 연기가 분출할 때의 농도이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틀렸네요. 감광계수 0.5는 어두운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농도고요. 그리고 가시거리는 3m 정도입니다. 3m.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자, 다음 물질 중 자연 발화의 위험성이 가장 낮은 것은 이것은 뭐예요? 어떠한 그 불꽃, 점화원이 없이도 스스로 불이 붙는 거잖아요. 자연 발화하는 것이. 자연 발화의 위험성이 없는 거예요. 낮은 거예요. 자, 석탄, 팽창 질석, 셀룰로이드, 퇴비. 자, 이 중에서 자연 발화의 위험성이 가장 낮은 게 뭐겠어요? 바로 팽창 질석이죠. 이 팽창 질석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 소화약제죠? 소화약제. 간이 소화약제. 그죠? 소화약제. 그렇기 때문에 이 팽창 질석은 소화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자연 발화의 위험성이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화약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 보시면 13번. 자, 다음 중 제3류 위험물이 아닌 것은? 자, 우리 위험물을 크게 6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제1류 위험물에서 제6류 위험물까지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3류 위험물이 아닌 것을 찾는 거예요.
제3류 위험물의 성질이 뭐죠? 바로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죠. 네,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입니다. 자, 근데 보기를 보면 여기 자, 황린과 황화린이 두 개 보이시죠? 이 위험물 명칭이 거의 유사하죠? 자, 둘 중에 하나는 3류 위험물이고 하나는 3류 위험물이 아닙니다. 자, 뭐냐? 이 황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자연 발화성 물질인 대표적인 물질이고, 이 황화린 같은 경우는 바로 요 제2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제2류 위험물. 바로 가연성 고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3류 위험물이 아닌 것은 2번의 황화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3번의 알킬 알루미늄이나 4번의 알킬 리튬 같은 경우는 바로 제3류 위험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다음 14번. LNG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LNG 같은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가스. 그죠? LNG. 도시가스를 얘기하는데, 자, L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기체 탄화수소이다. 어때요? 맞는 거죠? LNG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기체 탄화수소 맞는 내용이고요. 2번. 투명하고 무색의 기체로 부취제를 첨가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이 LNG 같은 경우는 지금 투명합니다. 색깔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LNG가 유출이 되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색깔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투명하고 무색의 기체로 부취제를 첨가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맞는 얘기죠. 3번. 공기보다 비중이 낮기 때문에, 즉 증기 비중이 작다는 얘기예요. 공기보다. 자, 비중이 낮기 때문에 누설 시 창문 틈을 통하여 밖으로 배출된다. 그래서 요 LPG 같은 경우는 증기 비중이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자, 누출이 되면 바닥으로 모여요. 그런데 요 LNG 같은 경우는 공기보다 비중이 작기 때문에 누출이 되면 바로 천장 쪽으로 다 뜨게 되겠죠. 그죠? 비중이 작아서. 그래서 이거는 창문 틈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된다.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 4번. 프로판과 부탄이 주성분이다? 틀렸죠? 프로판과 부탄이 주성분인 것은 이것은 LPG죠. LPG. 그죠? LPG의 주성분이고요. 이 LNG의 주성분은 바로 메탄 또는 메탄올. 메탄이 바로 주성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자, 다음 15번. 자, 가연물이 연소할 때 연쇄 반응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기 중의 산소량을 일반적으로 약 몇 % 이하로 억제해야 하는가? 자, 이것은 이제 그 질식 소화를 얘기해 주는 건데, 자, 공기 중에 있는 산소의 농도를 낮춰서 이제 소화하는 방법이 바로 질식 소화인 거죠. 그때 이 몇 % 이하로 억제를 해야 되냐? 일반적으로 15에서 한 16%까지 농도를 낮추면 바로 질식 소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에 15% 이하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 자, 다음 16번. 자, 공기 1kg 중에는 산소가 약 몇 몰이 들어있는가? 단, 산소, 질소 1몰의 분자량은 각각 32g, 28g이고 공기 중에서 산소의 농도는 23 중량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자, 공기 1kg 중에 산소가 몇 몰이 들어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산소와 질소의 분자량이 이렇게 그람 단위로 나왔죠. 무게가 그람 단위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kg을 그람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1kg을 그람으로 바꾸면 바로 1000g이죠. 1000g. 자, 그런데 공기 중에서 산소의 농도가 얼마라고 했어요? 23 중량 %라고 했죠? 그러면 이 공기 1000g에는 그 몇 g의 산소가 있냐? 어떻게 해주면 돼요? 곱하기 23 중량 %니까 0.23을 곱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공기 중에는 산소가 얼마 있다는 얘기예요? 230g. 공기 1kg 중에는 산소가 얼마 있다고요? 230g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산소는
산소 1몰의 분자량이 얼마라고 했어요? 32g이라고 했죠? 32g. 자, 그러면 이거를 비례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1몰당 32g이래, 32g. 산소의 분자량이 1몰당 32g인데, 그러면 과연 X대 230이지, 230? 230g은 몇 몰이냐? 만들면 되겠죠? 이거는 보세요. 여기 1몰이에요, 1몰. 1몰이고 32g이에요. 그러면 X몰 230g일 때는 그럼 몇 몰이냐? 이렇게 비례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비례식에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아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 32 곱하기 X는 얼마예요? 230이 되겠죠. 곱해주면 230. 그래서 X는 32분의 230을 해주면 대략적으로 한 7.19 정도 되네요. 대략적으로 7.19몰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 1kg 중에는 산소가 약 얼마큼 들어있다? 7.19몰 정도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7번. 자, 플래시 오버의 지연 대책으로 틀린 것은 플래시 오버. 자, 지연 대책, 지연. 그 플래시 오버를 좀 막는 거죠. 지연, 늦춰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일단 두께가 얇은 가연성 내장 재료를 사용한다. 자, 두께가 얇은 가연성 내장 재료를 사용한다. 이것은 틀린 설명이 되는 거죠. 자, 플래시 오버를 지연하려면은 두께가 얇은 것이 아니라 두께가 두꺼운 내장 재료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연성이면 안 돼요. 가연성은 연소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연성이 아니라 바로 난연성. 난연성의 내장 재료를 사용해야 되겠죠. 난연성, 잘 타지 않는 것. 자, 다음 2번. 열 전도율이 큰 내장 재료를 사용한다. 맞는 거죠. 열 전도율이 커야 열이 그만큼 밖으로 많이 다른 곳으로 전달을 되는 거죠. 그래서 열 전도율이 큰 내장 재료를 사용한다. 그 다음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하고 개구부를 적게 설치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내화 구조. 그 다음 4번 실내에 저장하는 가연물의 양을 줄인다. 가연물, 탈 수 있는 물질의 양을 줄인다? 그렇죠. 그러면 플래시 오버가 지연이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다음 18번. CO2 소화 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산화탄소 소화 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는 겁니다. 1번. 용기 내에 기상으로 가압되어 저장되고 있다. 기상. 그러니까 용기 안에는 기상으로 기체 상태로 가압되어 저장되어 있대요. 틀렸죠? 자, CO2 소화 약제는 용기 안에 압축을 하면은 이게 기체가 어떻게 바뀌어요? 액상으로 바뀌죠. 그래서 기상으로 가압되어 저장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장 용기에는 액상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공기보다 무겁다. 그렇죠? CO2, 이산화탄소의 증기 비중이 이게 이제 얼마냐? 증기 비중 자체가 지금 이산화탄소가 분자량이 44니까 44를 20구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5.1? 5.14? 이 정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5.14가 아니고 1.5 정도죠. 1.5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비중이 어때요? 공기보다 무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2번 맞고요. 3번 상온 상압에서는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저장 용기에서는 액상이지만 이게 방사를 하면 기체 상태로 이제 방사가 되는 거죠. 맞고요. 무색무취이며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이다. 색깔도 없고요. 냄새도 없어요. 그리고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이기 때문에 전기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바로 이 CO2 소화 약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자, 용기 내에는 액상으로 가압되어 저장되어 있는 것이 맞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번. 화재 발생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잘못된 것을 고르는 겁니다. 1번.
인화점은 낮을수록 위험하다. 어때요? 인화점. 자, 인화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가연물에 불꽃을 댔을 때 연소가 되는 최저 온도죠. 인화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인화점이 어떻게 인화점이 낮을수록 위험한 거죠. 그렇죠? 인화점이 낮을수록 위험하다. 그다음 연소 하한계는 낮을수록 위험하다. 그다음 자 보세요. 연소 하한계라고 했는데 그 연소 범위가 어떻게 되냐? 연소 하한계에서 연소 상한계로 되어 있죠. 연소 상한계. 그러면 연소 범위는 연소 상한계에서 연소 하한계를 뺀 값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수소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수소는 연소 하한계가 4 볼륨 %고요. 그리고 연소 상한계가 75예요. 그러면 4에서 75까지 여기는 71이라는 그런 범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소 하한계는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더 위험한 거죠. 넓을수록 범위가. 그러면은 이 연소 하한계 값이 더 작아지거나 아니면 연소 상한계 값이 더 커지면 이 범위는 어떻게 돼요? 더 넓어지죠. 연소 범위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더 위험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소 하한계는 낮을수록 위험한 거죠. 왜? 낮아지면 그만큼 연소 범위가 더 넓어지니까. 그래서 2번도 자, 맞는 거고요. 자, 산소 농도는 높을수록 위험하다. 그렇죠. 왜냐면 산소 같은 경우는 조연성 가스이기 때문에 연소를 도와주는 가스죠. 그러니까 오히려 산소의 농도가 낮아지면 위험성이 더 떨어지는 겁니다. 왜? 소화가 되니까. 예. 그래서 3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자, 발화점은 높을수록 위험하다. 틀렸죠? 예. 발화점도 인화점과 마찬가지로 발화점도 낮을수록 위험한 거예요. 온도가 낮을수록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중 물을 무상으로 분무하여 고비점 유류의 화재를 소화할 때 소화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물에 첨가하는 약재는 자, 이제 물에 첨가하는 약재 중에서 자, 물을 무상으로 분무하여 고비점 유류 화재 비점이라고 하는 거는 끓는 점이죠. 끓는 점. 예, 높은 끓는 점의 유류 화재를 소화할 때 소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첨가제. 이것은 바로 유화제라고 하는 거죠. 유화제. 그래서 정답은 3번 유화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